오늘 전미자영업연맹 NFIB 소기업 낙관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이 100.7로 직전달이 102.8에 비해 제법 크게 하락을 했고요. 컨센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00.9였으니까 소폭 하회를 했고, 보시게 되면 51년 평균이 98인데 이보다 4개월 연속 높은 수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34개월 연속해서 평균이야 낮은 수치를 보여줬던 그런 상황이고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평균 이하 낮은 수치를 보였던 것은 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흐름 보시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이후에 어느 정도 피크아웃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미자영업연맹의 NFI 소기업 낙관지수는 제가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미국의 전체 비즈니스 환경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늘 말씀드리고 있죠. 고용자 수 10명과 연매출 50만 달러 이하 기업을 뽑긴 하지만 사실 이들의 어려움이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견기업 이하의 중소기업들의 어려움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 100인 이하 중소기업을 포함하게 되면 57%로 나온다는 거, 사실상 미국 전체 경기 전반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NFIB 소기업 낙관지수가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떨어졌던 배경에는 사실 이렇게 크게 상승했던 이유를 찾아봐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반적인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전망 수치가 급증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섰냐면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거든요. 상당히 최악의 수준에서 가파르게 트럼프 당선 이후에 빠르게 기대감이 반응이 되어 나타난 결과다. 다만 이런 부분은 펀더멘털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대 전망, 소프트 데이터의 영향이다라는 거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이렇게 낙관지수의 반등을 주도한 핵심 요인이 지금 보시는 전반적인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전망입니다. 2월달 37을 전망을 하면서 소폭 낮아졌어. 2월달 37을 기록했고 직전달 47에 이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렇긴 하지만 아직까지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지금 수준은 과거 어느 때보다 현재 미래 전망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던 이 구간은 40년 만에 최악이라고 볼 수 있는 인플레이션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래 전망에 대한 비즈니스 상황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전망했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소프트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매출 기대입니다. 어느 정도 미래 매출에 대한 기대 전망인데 2월달 14를 기록을 했어요. 직전달 20에 비해 더 감소를 했죠. 따라서 실질 매출 증가를 기대하는 사업주의 비율이 마이너스 6% 정도 하락을 해서 지금 14%에 위치를 했습니다. 지금 장기적인 추세로 보게 되면 과거 평균 수준이다, 이 정도 볼 수가 있고요. 매출 기대는 그런 모습이지만 실제 하드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매출에 대한 결과치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달 마이너스 12%를 기록을 했는데 결국에는 직전달보다 소폭 높아진 수준에 그친 겁니다. 따라서 매출 기대에 대한 부분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실제 매출에 대한 이런 증가는 전망에 비해 빠르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트로 보시면 옅은 선이 전망 기대 수치고 굵은 볼드체된 라인이 실제 매출 데이터인데 간극이 좀 벌어진 거 확인이 되시죠? 따라서 기대 지수와 실제 매출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지금은 여전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소기업들의 경제활동이 아직 기대만큼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어닝 살펴보면 실질 어닝이기 때문에 하드 데이터로 볼 수 있고요. 지금 위치가 경기 침체 레벨 수준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달 마이너스 24를 기록을 했고 직전달 마이너스 25에 비해 소폭 늘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큰 의미가 없는 변화고요. 오랫동안 수익이 개선되지 못하고 정체에 행보되는 그런 박스권에 갇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게 실제 기대 지수와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실적 어닝, 하드 데이터 측면에서는 상당히 저조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재고 현황입니다. 마이너스 6을 기록을 했고 직전달과 변함이 없었습니다. 재고 현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적 어닝과 더불어서 하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몇 달 바닥권을 이탈해서 상대적으로 0 부분까지 증가하는 듯 했으나 다시 재차 2개월 연속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렇게 기업들이 재고 확충 움직임에 소극적인 이유가 한마디로 경기 확장에 대한 수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관세 부과 전에 사전 보충 움직임으로 이런 움직임이 반짝 나타났을 수 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여전히 재고 현황은 낮은 수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NFIB의 구인 건수, 고용 흐름 보시게 되면 38로 직전 달 35에 비해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소폭 이렇게 늘어난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감소 흐름 중에 나타난 이런 변화고요. 어제 졸트 보고서도 나오게 했으니까 빠르게 업데이트해서 다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보시게 되면 추세 하락 중에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일부 반등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장기 추세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감소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구인 건수를 선행해서 볼 수 있는 이 채용 계획에 대한 부분이 15%포인트로 2월달 기록이 되었습니다. 직전 달 18%포인트에 비해 감소를 했죠. 따라서 향후 3개월 안에 채용 계획을 늘리겠다는 비율이 더 줄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실제 구인 건수가 방향성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NFIB 소기업 낙관 지수의 흐름을 짚어봤는데, 보시면 작년 12월 달부터 나타난 변화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12월 달 기대, 소프트 데이터, 심리, 전망이라는 부분이 크게 개선이 되면서 소기업 낙관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여기에 이제 재고 보충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다만 확인된 바 이런 재고 보충의 움직임은 트럼프 관세 부과 전 사재기 현상의 일환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 1월달 이런 부분이 다시 되돌림되었다. 2월달은 이런 심리 개선에 대한 부분도 개선 효과가 많이 약해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피크아웃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경기가 확장되는 이런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반짝 올랐다가 다시 역으로 되돌림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지금의 헤드라인의 높은 수준이 유지되는 것은 여전히 경제 전망이라든지 미래 사업에 대해서 묻는 주관적인 구성 요소죠. 소프트 데이터에 의해 주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고라든지 실적, 고용계획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계획 데이터입니다. 이 보상계획 데이터는 서비스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임금 상승률의 선행 지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2월 조사에 의하면 18%로 기록이 됐는데 직전 달 20%에 비해서 더 하락을 했습니다. 이 말은 향후 3개월 동안 보상을 인상할 계획이 더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방향성 자체가 임금 상승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비슷한 흐름인데 이 부분을 3개월 이동평균으로 보게 되면 21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 달 24에 비해서 더 하락을 했죠. 월별 데이터도 18로 직전 달 20에 비해서 하락을 했고요. 따라서 변동성을 보이긴 하지만 고용 비용의 둔화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고용비용 지수 ECI는 취업자의 구성 변화의 노이즈를 제거해서 살펴보기 때문에 실질 임금의 기저 흐름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흐름 가운데 물가 흐름을 좀 살펴보면 이번 2월달 NFIB 소기업 낙관 지수에서 가장 특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평균 판매 가격 인상 계획에 대한 비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29%로 직전 달 26일에 비해 상승을 했고, 더 심각한 부분은 실제 판매 가격에 대한 인상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직전 달 22%에 비해 10%포인트나 늘어서 32%로 상승을 했어요. 실제 판매 가격이 빨간색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게 1월달 데이터입니다. 여기 떨어졌던 부분에서 가파르게 치솟은 거 확인이 되시죠? 지금의 실제 판매 가격 인상 비율이 거의 4년 만에, 즉 21년 4월 이후 가장 큰 월간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가파르게 판매 가격을 올렸다 이 얘기죠. 이런 변화는 지금 집계 이래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의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배경에는 트럼프 관세 영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세금에 대한 부분을 선행해서 가격에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물가 상승 압력이 지난달보다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 판매 가격 인상 계획이라든지 실제 단행한 비율이 저점을 기록한 이후 반등하는 그런 추세의 모습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가격이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실제 소비가 뒷받침돼서 소비자들에게 가격 전가가 될 수 있는지는 결과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얘기고, 현재는 소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2월달 향후 3개월 내 제품 가격을 인상시킬 계획에 대한 비중도 직전 달 26에 비해 29로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이 데이터는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기록이 되었고요. 보시게 되면 흐름 자체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3개월 내 제품 가격 인상시킬 계획에 대한 비중은
CPI 상승률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꾸준히 보여왔고요. 결국에는 이런 최근 흐름상의 모습을 놓고 보면 하락 추세 중에 나타났던 이 하락 채널에 갇혀서 어느 정도 상단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3년 4월이 단기 저점이었는데 이때가 21%였습니다. 이때 이후로 8%포인트가 반등을 했고요. 단기 고점이 33이니까 이에 비하면 마이너스 4%포인트 하락한 수준이죠. 어느 정도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아직까지는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물가 하락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과정이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최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물가 하락 압력이 어느 정도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가 하락 압력이 완화된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정체 횡보되는 그런 스티키한 모습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죠. 국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시 하락을 일부러 유도했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바이든 당시 주가는 올랐지만 대선엔 패배했습니다. 그 원인은 물가라고 보고 있는데 이걸 잘 알고 있는 트럼프가 물가 잡는 게 우선이고 먼저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증시는 떨어져도 물가가 더 중요하다 이런 기본 스탠스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고요. 증시가 떨어진다라는 부분은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아젠다로 강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상쇄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물가 하락세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지금 3개월 내 제품 가격 인상시킬 계획 비중이 다시 상승을 했고 더욱이 실제 판매 가격 인상에 대한 비율도 32%로 10%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사실상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죠. 더욱이 최근에는 물가 하락세가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이어진다면 증시의 조정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주장한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꾸준히 관세는 디플레이션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배경을 갖고 보면 지금의 흐름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한마디로 증시를 고의적으로 하락시켜서 국채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시나리오는 상당히 단순화된 사고에서 나온 논리에 불과하다. 실제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 세수도 줄게 되겠죠. 증시가 떨어지면 세수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놓고 보면 증시 하락과 금리 하락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세수 손실이 더 크고 게다가 트럼프가 증시를 마음껏 살릴 수 있다라고 믿는 것도 상당히 지나친 환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트럼프는 물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배경으로 엿볼 수 있고 그 배경에는 이 관세라는 방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결국 물가 하락세의 방향은 관세로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계속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소비심리지수와 소기업 낙관지수가 흐름이 비슷하게 가져왔는데 과거와 달리 세계는 소비업 낙관지수만 강하게 반등했던 모습이 나타났죠. 하지만 이런 흐름은 펀더멘털이 아닌 소프트 데이터에 의존했기 때문에 부진한 모습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불확실성 지수는 104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달 100에 이어서 반등을 했고 지금의 반등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에 위치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드 데이터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구인 건수 1월달 38, 직전달에 비해 증가했지만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증가분의 모습이고요. 더불어서 재고는 지난달과 변함없는 마이너스 6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낮은 수준 계속 유지하고 있고 최근이 마이너스 13으로 팬데믹 수준 때까지 떨어졌던 레벨에서 좀 늘어났지만 큰 의미 있는 변화의 모습은 아니다. 여전히 경기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2월 실질 어닝도 마이너스 24입니다. 사실상 어닝 쇼크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수준은 살짝 상회를 했지만 여전히 낮은 구간에 아직은 머물러 있고요. 더불어서 캐페스 지출은 큰 방향성이 없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2월달 전미자영업연맹 NFI 소기업 낙관지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